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우리나라 GP로 총을 쏜 것인데요. 이거 그들이 말하는 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군사합의였죠. GP를 서로 철거하면은 평화가 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평화쇼. 쇼로 끝났다는 것이 결국 드러난 겁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도발하고 또 우리의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작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우발적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이 반응,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완석 부장이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가 막힌 반응에 기가 막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북한이 도발한 것도 도발한 거지만은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예, 중태설에 휩싸였던 이 김정은이가 지난 3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쩔뚝쩔뚝 어딘가 건강이 좋지 않음 분명해 보였는데요. 김정은이 등장한 다음 날 북한은 즉각적으로 군사 도발에 나섰습니다. 우리 측 GP에 총격을 가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우발적 사고다, 아니다, 의도적 도발이다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경 철원지역 우리 측 GP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우리 군은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흥과 탄환을 발견한 후 2차례에 걸쳐서 10여 발의 대응 경고사거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현장 주의관 판단하에 교전 규칙 등에 따라 북측 GP 방향으로 10여 발씩 경고 사격을 2차례 실시한 뒤 대북 경고방송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경고방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측에서 아군 GP로 총탄이 날아왔다. 이는 정전협정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더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 측의 대응 사격 등 추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이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비무장 지역 내 아군 GP에 총격을 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의도성 여부에 대해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의 GP 총격은 지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 발생했지만 해상에서는 이미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황해도 인근 청린도에 김정은이가 시찰을 왔는데 해안포 포격을 시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합의를 위반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 군은 이틀이 지나서야 서해지구 군통신성을 통해 전화로 구두 항의하고 팩스를 통해 항의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항의문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적시를 하고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당연히 북한은 묵묵부답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북한의 총격 같은 경우 우리 측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북한 측에 공식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묵묵부답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측 경고방송에 대해서도 북한 측은 그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이와 같이 거듭되는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 대해서 이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총격이 의도적인 도발로 보기 힘들다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이 GP 근무 교대 과정에서 우리 군 GP에 조준된 기관총 등을 잘못 건드려서 오발이 났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온 것인데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입니까? 네티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신이 잘못한 댓글들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니까 나는 키보드를 만진 적이 없다. 우리 집 고양이가 키보드를 잘못 만진 것 같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안개가 무척 많이 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조준 사격이 매우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 우리 군의 주장인데요.
그리고 총격 전후로 북한군 병력들은 경계태세나 이동을 하지 않고 인근 밭 등에서 농사를 계속 지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의도된 도발이기 때문에 북한 측에 동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총탄이 발사가 되고 우리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10여 차례 대응 사격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고 있는 북한 병사들이 더욱 놀라서 숨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북한 측은 자신들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응이라든지 그 어떠한 피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군사 전문가들 역시 저와 비슷한 유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 발도 아니고 여러 발의 총탄이 아군 지피에 날아든 것을 우발적 사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북한군의 경우 과거의 오발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를 인정한 만큼 이번 도발은 의도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김정은 신병 이상설이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되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등장을 통해 김정은이 건재함을 과시한 다음날 비무장지대에서 총격을 가한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인데요.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로 정면 돌파하려고 할 수 있다라면서 이날 총격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략적인 도발을 걸겠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연이어서 나올 것을 경고하는 발언인데요. 익명의 예비역 장성록 씨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쌍십절 이전에 미국의 대북 제재를 풀어 경제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에 맞춘 전략적 도발 계획을 세워 놓았을 것이라면서 우한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뒤로 늦춰졌을 뿐이지 전략적 도발 계획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애써 이를 축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북한의 본심은 대한민국을 향해 언제든지 도발을 일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GP에 대한 북한의 총격이 우발적이라면 북한의 직접적인 타격 공격에 대해서도 이를 우발적이라고 하지 않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응징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일입니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한 발이 어쩌다가 뭐 풀숲 이런 쪽으로 발사가 됐다고 하면은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오발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 발이 GP 벽 쪽을 향해서 발사됐는데 이게 오발? 이게 우발적이다? 아,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북한이라는 곳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상대를 상대로 평화를 운운했던, 그리고 군사합의를 운운했던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튼튼한 안보 태세로 북한과 맞서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정권의 평화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또 한 번 흔들린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총을 쏴도 이를 어떻게든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국민들이 분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안보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상마다 이 추천 꼭 눌러주십시오.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신의 한 수 정기 후원 1877-1477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성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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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이 장 볼 때 힘듭니다. 김치 하려면요, 김치 사야지,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지, 들고 와야지, 뭐 와서 또 버무려야지, 안 도와주면 짜증나지. 야, 그래봐야 집에서 하는 거 몇 킬로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포기김치 국산입니다. 고춧가루 국산입니다. 5.5 깍두기 500g 포함해서 6kg가
3만원. 애국자가 만듭니다. 태극기 집회에 수많은 태극기 나오신 애국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김치를 제공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포기김치 5.5 깍두기 500g, 예, 총각김치 5.5 깍두기 500g 해갖고 35,000원. 굉장히 쌉니다. 010-6727-4982 예, 문자 주문 넣어주시면 답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오메기떡, 김치 다 맛있는 댓글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실 것 같으면 댓글 좀 많이 봐주세요. 자, 요 김치는 또 우리 홍철기 부장이 잘 설명해. 예, 이 김치가요 정말 맛있어요. 일단 아삭아삭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보통 김치 먹을 때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놨어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눅눅하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풀어지면은 이게 신선한 맛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아삭아삭합니다. 특히 이거 총각김치, 저는 완전히 총각김치 팬이 됐는데 알싸한 맛이 들기 때문에 예, 이 총각김치 딱 2조각이면은 밥이 한 공기가 사라집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좋은데 저희 와이프가 3만원, 35,000원이라는 얘기 듣고 6kg에 그것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맛있다 맛없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가격만 딱 듣더니 바로 먹고 싶다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국산이냐? 당연히 국산이죠. 해남 배추로 만든 국산이고요. 해남 배추. 예, 그리고 고춧가루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식당에서 김치를 만들 때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면 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국산이랑 중국산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향을 좀 타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는 진짜 국산 고춧가루이기 때문에 향의 문제가 아니라 고춧가루 맨날 걱정하는 게 뭡니까? 혹시 쇠가루라도 들어있을까? 이런 걱정 있잖아요. 중국산 보면 그런 걱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산 고춧가루니까요. 국산 고춧가루 얼마나 고추가 비쌉니까? 그 맛있는 비싼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팍팍 뿌려가지고 만든 김치. 근데 값이 3만원. 그것도 6kg에. 이거는요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어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예.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광고비를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자, 010-6727-4982로 문자 주문 주시는데요. 해남김치가 좀 두툼해요. 그래서 받으시면은 한 이틀 3일 숙성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고랭지 김치가 나오는데 그때는 바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산 김치는요 김치가 후들후들해요. 국산 배추, 그 다음에 국산 고춧가루로 양념된, 예, 우리 신의 한수 김치 010-6727-4982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